걸어 모아 굴려 물려. 도너리 아 벌써 연말이고 저는 이제 연말이라서 좀 돈을 네. 멍청하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뭐 흥청망청은 아니고 유독 겨울에는 집에 있을 일이 많아지잖아요. 네. 휴대전화를 손에서 못 떼는 것 같아요. 맞아. 계속 쇼핑하고 뭔가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 괜히 SNS 보면서 나만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2월 달에 제 콘서트가 있습니다. 외로우신 분들, 심심하신 분들은 놀러 오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뭐 20대 마지막을 좀 콘서트로 좀 마무리를 하자 해서 지금 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콘서트 제목이 Goodbye My 20s? 아니요, 딩쌤. 지금 알고 말해주세요. 어쨌든 연말이 되면은 돈 쓸 일도 정말 많고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계속 바닥이 나는 게 보여지잖아요. 네, 선물도 해야 되고 또 인사도 해야 되는데 뭐 돈쌤은 어떠신지? 특히 뭐 말자 들어가면 돈 많이 나가잖아요. 특히 뭐 월말도 마찬가지인데 네. 연말까지 되면 또 밖에 나가는데 뭐 캐롤 소리 들리고 하면 좀 사람이 좀 기분이 좀 들뜨다 보니까 지갑도 떠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많이 쓰게 되는 게 또 연말이잖아요. 지름신이 오기에 딱 좋은 달이 12월 달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러잖아. 막, 올 한 해 고생 많았다. 하면서 선물 하나 나한테, 진짜. 네. 선물 주고 2년 고생하고. 진짜 연말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1년 동안 벌어둔 돈 한꺼번에 날아가기 십상입니다. 네. 사실 뭐 지출이라는 게 사실 충동 구매가 또 굉장히 좀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네. danger.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이 쇼핑 내역이 또 그 신용 등급이 된다는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쇼핑이요? 내가 쇼핑한 내역이 신용 등급이 된다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신용 등급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신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용 등급 그겁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신용 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은행에서 이제 금융 거래 내역 가지고 신용 평가사들이 신용 등급을 매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취준생 아니면 뭐 전업주부, 뭐 학생 이런 그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역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게 아니고 신용 등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좀 어렵죠. 맞아. 그래서 이런 분들을 사실 그 금융 소외 계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고 있으니까 그냥 은행 거래간 외에 다른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 쇼핑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신용 등급을 매기는 기준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최근에 좀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쇼핑 내역으로 신용 등급을 평가한다. 하긴 왜냐면은 결제 내역을 알면은 우리가 뭐 연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쇼핑도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비가 쓰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럼 이걸로 대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행처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중금리라고 해서 중금리 시장 대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보셔도 돼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도너리스쿨 앞으로 온 사연 먼저 만나고 저희가 수업을 들어가 볼까요? 네, 아버지가 사는 그 집에서 매일 독립을 꿈꾼다는 30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사연 만나보시죠.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생활 패턴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만 되면 칼같이 일어나셔서 신문을 보시고 운동을 하시고 정확한 시간에 아침밥을 드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FM맨. 반면 저는 공부도 일도 새벽에 몰아서 하고 한낮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전형적인 올빼미족이었죠. 다행히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 제 생활 패턴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항상 아버지와 갈등이 있어요. 한낮에 일어나는 저를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남들은 회사에서 점심 먹을 시간이다 이놈아. 이렇게 하면은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업무 효율도 낮아지는 거야. 나도요. 당신 닮아서 말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뭐가 날 닮아? 아니 당신 닮아서 게으른 거지. 내가 게으르다니. 그럼 당신 새벽밥은 누가 다 차려주는데? 항상 이렇게 부모님의 부부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회에 집에서 독립을 하고 싶은데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매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도너리스쿨을 보고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란 걸 알아봤는데 프리랜서인 저는 조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용카드 한 장 없는 저는 신용등급이 6등급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대출은 어떻게 받아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아버지가 사는 그 집에서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사는 그 집, 독립의 집 있어야 해. 아버지가 사는 그 집, 독립을 했어야만 해. 아니 근데 두 분 다 혼자 살지 않아요? 저는 지금 독립을 했지만 저는 네. 이 사연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뭐가요? 아빠가 항상 하던 말을 윤상 씨가 했어요. 아 지금 다 학교 가서 점심 먹을 시간에 너는 이러고 앉아있냐? 맨날 이 얘기를 나한테 했어. 요즘은 뭘 하시던가요? 지금 안 보죠? 네, 지금 안 봐요. 네, 저녁에만 만나는데 진짜 이 말을 매일 들었어요. 군대 가기 직전에 네 친구들은 대학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넌 유학도 갔다 온 놈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터지면서 자고 있냐고. 그래서 그때 군대를 갔다고 저번에 얘기했죠.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 내가 군대 가줄게. 근데 군대는 이제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아 그쵸. 아, 예. 큰일 날 뻔했네요. 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우리 아버지도 새벽 5시에 엄마 아빠가 새벽 5시면 일어나세요. 그래서 두 분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고 아빠는 뉴스를 보시고 엄마는 밥을 하시고 그래서 항상 아침을 다 같이 먹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나 자고 있으면 아빠 깨워서 아침밥을 먹이고 다시 잤어요. 오. 그래서 나 이 사연이 너무 공감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원 씨 아버님도 공무원이셨잖아요. 저희 공무원이시고. 군인이셨죠. 아, 지금은 진짜? 네 전역을 하셨는데 어. 저도 엄격한 집안에서 컸죠. 뭐, 근데 독립을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제가 회사와 집이 10분 거리여서 독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이제 독립을 저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막상 독립하고 나니까 가족과 먹는 밥이 좀 그리울 때도 있고 무엇보다 요즘에 독립하기에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도 독립을 망설이고 있는데 이분이 신용 등급이 6등급이래요. 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니까 난 6등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등급이라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2030들이 제일 처음에 걱정되는 게 일단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턱이 높게 느껴지고 게다가 뭐 예금 적금 가입이 아니라 대출 받을 때는 왠지 더 쪼그라드는 맞아, 느낌. 네. 방법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출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신용대출이 있고 담보대출. 그렇죠. 담보대출이 왜 담보대출이에요? 무언가를 담보로 내 신용을 보증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신용대출은 나의 신용을 가지고 대출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사회생활 얼마 안 했으면 별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담보대출은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이면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거니까 신용 등급이 이제 신용 불량 등급까지만 안 내려간다면 6등급이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아 담보대출을 하면은 그래서 오늘은 일단 대출의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뭘 해야 될지 이런 절차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짚고 넘어갈게. 각자의 신용 등급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어. 몇 등급이에요? 딘딘은 왠지 그러니까 높을 것 같으면서도 낮을 것 같아. 2등급이었나 그럴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내 친구는 경제 생활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얘 신용등급 1등급이던데요? 어쨌든 신용등급이라는 게 돈이 많다고 신용등급이 높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확률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신용 등급을 꼭 부의 척도로 보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사들은 신용카드를 전혀 안 쓰는 사람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잘 갚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모바일 편에서 도너리스쿨 신용등급 편에서 한번 배웠던 적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금만 쓰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한다면 신용 등급이 안 나오겠네요? 신용 등급을 높게 쳐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 이력이 없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금융 이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외계층들이 네. 그런 사람들이 금융 이력을 쌓기가 힘드니까 정상적인 대출에서 자꾸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신용등급 막 이런 쇼핑 이력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새로운 거예요? 게 나온 거구나. 그렇죠. 이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페이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네. 이제 그 내역들을 가지고 모아서 신용 등급에 한번 녹여보자라는 움직임이 생긴 거고요. 뭐 쇼핑몰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객 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금리적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매기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면은 그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게 딱 되어 있으니까 구매 이력 같은 걸 보고 이제 신용등급을 주겠다. 네. 핀테크라고 하면 일단 중국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알리페이라고 아시죠? 네. 들어본 적 있어요. 편의점, 대중교통까지도 이젠 알리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친구들끼리 이제 송금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거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게에서 커피를 살 때도 그걸로 결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은 경제활동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회사가 그 내역을 가지고 증화신용이라고 해가지고 신용 등급을 자체적으로 부여해요. 자기네가.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고 거래를 할 때 우리는 막 자기 폰번호 적어서 네. 올리고 하는데 거기서는 자기 폰에서 증화신용 점수를 올립니다. 그게 또 국가적으로도 인정이 돼가지고 뭐 싱가포르나 이제 근처 국가로 갈 때 무비자로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화신용 같은 것도 그 사람의 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신용 대출에 있어서 금리를 혜택을 준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증화 신용으로 소액 대출까지 가능하다. 네, 그건 이제 중국의 이야기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회초년생들이 대부업 같은 걸 안 쓰기 때문에 나중에 1금융으로 갈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사연자는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대출 알아보는 건데 네. 이거는 그럼 전세자금 대출인가요? 뭐 집을 사서 나오면 가장 베스트인데 사실 뭐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월세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되고 그리고 나와서 살아보면 느낀 게 김치가 이렇게 비싼 음식이었고 그렇죠. 아, 밑반찬을 안 깔고 밥 먹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 밑반찬이란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 어렸을 때 그 반찬 먹기 싫어가지고 엄청 투정 부렸었는데 그 반찬이 다 엄청 비싸고 정성이 가득 들어간 거였어.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전세로 가게 되면 훨씬 이자가 월세보다 싸니까 그걸 가져가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 맞아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 네. 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대출이라는 것도 우리 뭐 사실 쇼핑이랑 비슷합니다. 뭔가를 사려면 이제 3단계를 거치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손품이죠. 손품? 폰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아, 검색. 발품 말고 손품. 네. 그러니까 발품을 어디다가 팔지 결정하는 게 손품이에요. 아, 네.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사러 갈 때 최저가 검색하고 좀 가면 아무래도 이제 딜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은행연합회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파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대출 탭에 클릭을 하시면 은행별로 대출이 쭉 나와요. 금리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 이제 발품이죠. 네. 2단계 발품. 은행에서 금리는 예를 들어 뭐 3.몇% 나오는가 봐라고 되면 이제는 얼마 나오냐? 한도. 아, 한도. 네, 한도는 상담이 필요해요. 네, 맞아. 한도가 네. 대부분 많이 빌려주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가서 상담을 받아 보셔야 돼요. 필요한 서류를 먼저 준비해서 가져가지고 한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봐야 되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진짜 결정의 단계죠. 3단계 결정. 네, 예를 들어서 한도가 어디까지 나오고 하면 이 상품으로 내가 대출을 진행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제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금리를 보면 처음에 대출 금리만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전세를 정리하고 매매를 가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도에 갚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 근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그것도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집 이사를 하면서 네. 대출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전에 도너리 스쿨 수업을 듣기 전에는 대출이라는 건 좀 두렵고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배우고 나니까 자신감 있게 딱 은행 딱 가가지고 선보일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을 받으니까 좀 오히려 돈을 버는 기분이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셔가지고 중간중간에 갚아 가셔다가 나중에 매매로 가시면 돼요. 좀 다양한 기준으로 이제 신용 등급을 매기는 게 좀 활성화가 되면은 사실 좀 더 쉽게 필요할 때 돈을 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대출 상품이 다양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금융이야말로 혁신이 뭐 가장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뭐 대출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걸 가지고 본인의 해당 사항에 맞는 걸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끝으로 돈원 한번 갈까요? 예전에는 그냥 절약 많이 미덕일 때는 어떻게든 소비는 좀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근데 전략적인 소비는 또 신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돈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인 소비는 신용이 될 수 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절약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절약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네. 그러면 전략적으로 제 CD랑 네. 콘서트 티켓 좀 구매해 아, 네. 주시죠. 네, 구입하겠습니다. 자, 우리 돈쌤 고생하셨고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 중금리 대출해준다는 어플 이름이 뭐예요? 그 실업 월렛인데요. 실업 네. 원래? 저 실업 알아요. 우리 뭐 자주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플도 깔려 있고 공인인증서 다 연동돼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네. 어플 접속하셔가지고 이제 내금융 들어가시면 오케이. 예, 이 화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실업이 SK다 보니까 11번가나 OK 캐시백 뭐 이런 그 내역들을 가지고 금리적 혜택을 좀 주는 건데 그 인증서 연동돼 있으면 우리 소비 내역 같은 거 다 이제 가져오잖아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그 대출을 할 때 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 포인트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괜찮은데요? 그럼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비 패턴이 신용이 되는 대출 금리의 세 기준이라는 게 뜰 거예요. 네. 어. 네. 보통 이게 은행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카드론이나 뭐 아니면 저축은행 이런 데서 빌려보시면 다 15% 넘어가고 그러는 거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2에서 3% 정도 이제 할인해 준답니다. 2, 3%면 그래도 꽤 높다. 그러니까 어쨌든 작진 않죠. OK 캐시백이나 11번가 이런 데서 산 것들 내역이 이제 나한테 신용 등급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같은 이제 SK 플랫폼 안에서는 다 연동이 된다는 거고요. 나 이거 SK인데? 그래서 어플 보시면은 본인한테 좀 잘 맞는 중금리 대출 상품들이 나오니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2금융권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은행이나 시중은행 같은 이런 데서도 1금융권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가져볼 만합니다. 오, 그러면 이제 11번가만 써야겠다.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것도 혜택이죠. 그럼 빨리 11번가로 쇼핑하러 가야겠다. 뭐라도 하나 질러야 되겠네요. 앨범도 11번가에서 살 수 있어? 11번가 도서 내가 살잖아. 올려놓을게. 거기서 살게. 아이디 뭔데?